예, 오늘은 뭐 시장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천선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들 몇 분과 전화 연결을 하거나 또는 출연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천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실제로 무너지니까 편치만은 분명히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더 많은 어떤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국 이천선 이렇게 버티질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천선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를 살펴보면 전일 대비 31.10포인트,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53% 하락한 199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것은 2016년 12월 7일 이후에 약 22개월 만에 이제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데요. 그렇죠. 33.37포인트,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마이너스 5%를 넘어서는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예.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3배 이상의 주가 수익률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그렇죠. 보입니다. 코스닥 얘기를 좀 더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5% 넘게 떨어진,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하락률이 큰 데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팔았더라고요. 한 4,877억 팔았다고 아까 수치가 나오던데 이렇게 네네. 되면 사실은 아무리 뭐 저희라든가 전문가들이 이천선 무너진 것에 대해서 패닉에 빠지지 말라, 장 빠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다시 반등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개인들은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낮은 편이고 개인 투자자들 예.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행동 내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투자 심리가 단기간 안에 급격히 회복되기에는 다소간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1,600억, 1,700억 조금 못 되게 팔고 외국인은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보면은 대략 한 2천억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일단 팔더라도 그 정도로 규모는 좀 준 편인데 어쨌든 네네. 이런 쏟아지는 매물을 받아내는 건 기관입니다. 이쯤 되면 이 기관 오늘도 한 8천억 넘게 두 시장에 샀던데 이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이제 하락 장세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산운용사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금 운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 같은 그런 기관 투자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사실은 조금 매도세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들어온 자금들은 상당 부분이 약간은 그런 이제 공적인 성격의 그런 기관 이제 연기금의 그렇죠.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저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실 거란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연기금이 그동안에 주식을 판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근데도 사는 데가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얘기는 결국 연기금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연금이 다시 매도해서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민간의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조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런 연기금의 자금 유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네네.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시장에 5천억 원의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정부가 돈도 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돈도 좀 모으고. 그렇습니다. 5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오전인데 오늘 종가에서 2천선 깨졌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이 얘기 별로 의미를 안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자금 규모만을 놓고 보면 크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가 지금 1,600조 원 이상으로 그렇죠. 성장을 하였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정책 자금, 특히나 그중에서도 2천억 원은 이미 스케일업 펀드라고 해서 이미 시장에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된 규모는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1,600조 원 정도의 시장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가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판단에 영향을 일정 부분은 미치겠습니다만 오히려 자금의 규모보다는 이제 주가 부양 쪽이 아니라 투자 심리의 안정화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투자자들이 지나친 공포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 정부의 이런 이제 시장 안정화 의지 같은 안정화 의지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지나친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주가 수준이 적정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펀더멘탈과 주가 하락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장기적 저점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책적 판단에 근거를 해서 오늘 이제 증시 안정화 펀드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런 신호를 적절히 해석해서 냉정한 투자 판단으로 연결시키는 글쎄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오늘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거의 투매 느낌이 날 정도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2천억 원 시장에 붓는다고 그래서 이게 먹힐 거라고 과연 정부가 생각했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해서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향후에 결국은 추가적인 급락을 불러올 그런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심리,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들을 조금 안정화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시장에서 만일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다소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조금 차단하고 단속해서 억제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정책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금감원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실현 교란에 엄정 대처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장이 2천선 깨지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이런 분위기가 주 후반까지 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의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단기간 안에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후반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조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약한 약보합세와 같은 그런 이제 미약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지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